진누리님 번역의 투채널 괴담. 끝나지 않는 술래잡기. 이건 초등학교 6학년 때 나와 같은 반 S라는 녀석 사이에서 일어났던 일이다. 이 녀석은 언제나 이상한 짓을 일삼는 영문 모를 녀석이었다. 수업 중엔 언제나 자고 있고 급식만 먹고 돌아가는 것 같았다. 물론 반에선 한심하게 생각하고 있고 나도 마찬가지였다. 지금 생각해보면 가벼운 지적 장애가 있었던 것 같다. 초등학교 3학년 때인가 4학년 때 이 S와 함께 술래잡기를 했었다. 종이 울린 후 의자에 앉으면 끝이라는 규칙이었다. 즉, 종이 울린 후에 술래를 남기고 모두 의자에 앉으면 술래가 지는 게임이다. 처음에는 내가 가위바위보에서 져서 술래가 되었다. S가 혼자서 터벅터벅 걷고 있길래 바로 S를 터치했다. S는 술래가 되어도 달리지 않고 터벅터벅 걸었다. 종이 울려도 그건 변하지 않았다. S를 제외하곤 모두 종이 울리고 일제히 교실로 가 자리에 앉았다. 뭐야 저 녀석, 쫓아오지 않으니까 재미가 없네. 대체 뭐야? 모두 S를 욕했다. 잠시 후 S가 교실에 들어왔다. 왠지 울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S는 의자에 앉아있는 나를 향해 똑바로 걸어왔다. 그리고는 갑자기 나를 때리는 것이다. 그리고는 나를 의자에서 억지로 떼어내려고 했다. 동시에 담임선생님이 교실에 들어와서 다행히도 크게 싸움이 번지지 않고 끝났다. 반에 있던 애들 모두가 S가 한 짓을 똑똑히 보았기에 S와 노는 사람은커녕 S에게 말을 거는 사람도 없어졌다. 그리고 S의 반경 5m 이내에 가까이 가지 않는 게임 같은 것이 반에서 유행했다. 그러고 보니 S가 수업 중에 자게 된 것도 이 무렵인 것 같다. 초등학교 6학년 7월 정도에 자리를 바꾸어 S와 같은 당번이 되었다. 즉, 좁은 교실을 같이 청소하게 된 것이다. 나는 손바닥 위에 빗자루를 올리고 균형을 잡고 있었다. 다른 녀석들도 빗자루를 가지고 놀고 있었다. 진지하게 청소하는 것은 S뿐이었다. 청소 시간 끝을 알리는 종이 울렸다. 모두 일제히 빗자루를 청소함에 집어넣고 도망치듯 교실을 빠져나왔다. 나는 그때까지도 빗자루 중심 잡는 놀이를 하고 있었기에 빗자루가 떨어지면 그만할 생각이었다. 곧 빗자루로 중심 잡기가 끝나자 교실에 S와 둘만 남은 것을 깨닫고 바로 빗자루를 두고 나오려고 했다. 순간 나는 아차 싶었다. S가 청소함 앞에서 버티고 서 있는 것이 아닌가. 지금 생각해보면 빗자루를 들고 그냥 교실에서 나오면 그만이었을 것을. 그때는 빗자루를 들고 나오면 혼난다고 생각했기에 나는 빗자루를 넣기 위해 S에게 말했다. 거추적거리니까 비켜. S는 말했다. 그때 터치라고 외치지 않았어. 그렇게 말하며 S는 고양이처럼 도망쳐 나갔다. 그 뒤로 계속 S는 내가 쫓아가지도 않았는데 나를 멋대로 피해버렸다. 뭐야 하며 자리로 돌아가 앉으면 S는 희죽희죽 웃으며 의기양양하게 날 보았다. 그때 그 게임을 계속하고 있는 건가? 이 게임은 그날부터 매일 계속되었다. 갑자기 얻어맞았던 날도 상대해주지 않았듯이 처음엔 어이가 없어 상대해주지 않았지만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열받는 것은 어쩔 수 없었다. 하지만 울컥해서 터치라도 하게 된다면 이 바보와 다시 술래잡기를 하는 꼴이니 그게 싫으면 일단 참아야 했다. 상대해주지 않는다면 제풀에 지쳐 그만둘 것이라고 생각했으나 S의 행동은 날이 갈수록 더욱더 심해졌다. 화장실을 갈 때에도 의자에 앉은 채 의자를 질질 끌며 가는 것이다. 그리고 나를 의기양양한 얼굴로 쳐다보았다. 나는 약이 올라 견딜 수가 없었다. 그리고 난 어떤 사실을 떠올렸다. 종합식 때 내가 터치를 해서 도망치면 계약할 때까지 저 녀석은 계속 술래가 되니 무척 분해할 것이 틀림없었다. 물론 S는 내가 살고 있는 곳을 모른다. 가르쳐줄 친구도 없었다. 여전히 S는 나에게 도망치고 있었지만
터치당했을 때 억울해할 것을 생각하니 오히려 우스웠다. 그리고 여차저차 종업식 날이 다가왔다. 나는 S가 운동화를 갈아 신기 위해 상반신을 숙였을 때 터치하고 도망치는 작전을 세우게 된 것이다. 종업식이 끝나자 나는 S를 무시하는 척하며 교실을 나왔다. S는 바보라서 학교에서 사용하는 물품들을 미리 가져가지 않았기에 짐이 엄청나게 많았다. 그에 비해 나는 도망치기 쉽게 맨손이었다. 나는 운동화를 신고 숨어 S가 오는 것을 두근거리며 기다렸다. 30분 정도 지나서 터질 듯이 빵빵한 책가방을 짊어진 S가 짐을 옮기며 걸어왔다. S가 허리를 숙였다. 나는 그 순간 뒤에서 S의 머리를 있는 힘껏 치며 터치라고 외친 뒤 쏜살같이 도망쳤다. S는 상상했던 것보다 엄청난 반응을 보였다. 라며 엄청 큰 소리로 울부짖었던 것이다. 나는 웃으면서 도망쳤다. 필사적으로 억울해하며 달려오는 S를 보려고 뒤를 돌아보았다. 이때 짐이 많아 쫓아오지 못할 것이라 가볍게 생각했다. 하지만 S는 신발도 신지 않은 채 짐도 내던지고 나를 쫓아왔다. S의 필사적인 모습에 나는 크게 웃으며 달렸다. S는 죽일 거야, 저주할 거야, 기다려 하고 크게 소리치고 있었다. 마지막으로 새어나온 목소리엔 목이 쉰 것처럼 억지로 쥐어짜낸 목소리였다. 나는 집에 도착해서도 웃음이 멈추지 않았다. 저녁 무렵 집에서 TV를 보고 있었는데 이런 사람인지 짐승인지 모를 목소리가 들려왔다. S가 나를 죽이려는 목소리라는 것만 직감적으로 깨닫곤 식은땀이 흘렀다. 뭐야 저 녀석. 아직도 날 찾고 있는 건가? 나 들키면 어떻게 되는 거지? 그날 밤 집에 긴급 전화 연락망이 왔다. S가 죽었다는 것이다. 트럭에 치인 것 같았다. S가 짐을 지고 교실에서 나온 시간은 느렸지만 내가 저지른 일이라는 것은 아무도 몰랐다.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신호를 무시하고 도로에 뛰어든 것 같았다. 그리고 신발을 신지 않은 데다 계속 소리를 지른 탓에 발과 목이 엉망진창이었다고 한다. 혹시 S는 죽기 직전까지 소리치며 달렸던 것인지도 모른다. 그리고 또 한 가지, S가 사고 난 시간은 내가 집에서 비명소리 같은 그 이상한 소리를 들었던 때였다. 그 기이한 목소리만으로 끝나면 얼마나 좋을까. 그날 밤 S가 죽은 날 들었던 그 소리를 들었다. 이번엔 잡힐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그때부터 나는 매일 의자에 앉아 지내고 있다. 의자에 앉아 있으면 그나마 안심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지금 나의 모습은 마치 그때 S처럼 생활하고 있다. 의자에 앉아 자고 있는 모습은 수업 중에 자고 있는 S 그 자체였다. 지금은 S처럼 누군가가 갑자기 쫓아올 것 같아 사람들에게 가까이 다가가지 않는다. 또다시 반경 5m 이내에 가까이 가지 않는 게임이 되는 것은 대체 무슨 꼴일까?